네, 모티브와 우리 몸판 무늬 두 가지 이렇게 제가 게이지를 한번 내봤어요. 네, 그래서 색상은 이제 이거는 핑크 펄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제가 판매를 했던 거고요. 네, 핑크색에 이제 골드 펄사가 같이 연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 성분이랄지 뭐 그런 거는 제 카페에 가서 네,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브 지금 진행하는 풀오버를 이 핑크색 펄사로 하려다가 그라데이션 실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라데이션 실로 뜨면 예쁠 것 같아서요. 그라데이션 실로도 제가 이렇게 한번 떠서 스팀 처리를 하고 이제 게이지를 한번 맞춰봤는데요. 우연치 않게 정말 우연치 않게 이 게이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뜨면서도 보면 또 스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센치 차이가 나죠. 근데 우연치 않게 이것도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티브 풀오버 핑크 색깔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 그라데이션 실 색깔도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요 색깔로 뜨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예시로 뜬 거지만 이 그라데이션 실은 요 색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구매를 하셔서 뜨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요건 좀 반듯하게 보이고 이건 좀 되게 쭈글쭈글해 보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바로 스팀 처리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바짝 말린 후에 게이지는 우리는 항상 바짝 말려야 돼요. 젖은 상태에서 게이지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 계산한 대로 뜨기 때문에 마른 상태와 젖은 상태 게이지가 또 차이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말린 상태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떠봤어요. 이것도 뭐 바로 게이지를 전에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게이지 뭐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좀 반듯하게 좀 스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빨리 떠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스팀 처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제가 몇 주 전에 이걸 스팀을 처리를 해서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게이지를 낸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 때문에 좀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라데이션과 요 핑크색 펄사는 게이지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 굵기를 보면 육안으로 보셨을 때 아주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아주 약간. 근데 거의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떠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 수정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된 도안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은 초안 도안은 좀 약간 우리는 이렇게 만들 땐 좀 정신이 없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대략 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도안을 만든다던가 하실 때는 절대 우리가 이렇게 낸 게이지 요거 만약에 요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를 하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떠났던 이 뜨개물과 초안 도안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도안이 많다 보면 사실상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도안이 많으면 뭐 이 옷만 뜨지 않잖아요. 저는 또 뭐 모자, 뭐 대바늘도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젠가 문득 생각나서 펼쳐보면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초안 도안은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옆에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써놓은 것도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 작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뭐 다시 이렇게 라운드를 넣어서 뭐 몇 센치 간격으로 해서 파준다던가 떠났을 때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또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단순한 뭐 모자나 뭐 가방 이런 건 사실 뭐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많이 없는데 이런 우리 옷 같은 거는 사실 이건 디자인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경우도 간혹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초안 도안은 네, 버리지 마시고 꼭 간직하셔서 네,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스캔을 한 후에 예, 제 따로 또 이렇게 책자에다가 이렇게 낸 게이지와 이제 같이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초안 도안도 또 다른 또 도안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 풀오버가 뭐 조끼가 된다던가 아니면 나시가 된다던가 뭐 원피스가 된다던가 아니면 아이 옷을 뜬다던가 어쨌든 이제 기본이 되는 이 센치로 우리가 요 무늬를 뜰 때 이 무늬를 계산을 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초안 도안은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안 도안일 때는 우리가 이제 모티브 뭐 센치랄지 아니면 무늬 센치랄지 아니면 바늘 요 호수는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도 꼭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략 이런 식으로 도안을 일단 미리 좀 작성을 해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옷을 뜨진 않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초안 도안을 만든 후에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상 이제 제가 찍을 때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막 적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공개를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코바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제가 일러스트 작업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기본 기호가 되겠죠. 기본 기호이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뭐 진동으로 늘림이나 줄임을 할 때는 네, 어쨌든 이제 일러스트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로 그리면 굉장히 빠른데 제가 이제 컴퓨터 없이 뭐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네, 이제 작업을 할 경우도 있죠. 뭐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다던가 할 때는 네, 이제 컴퓨터까지 또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네, 좀 대략 이렇게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이것도 완벽하게 완성이 된 동화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코바늘 같은 경우도 특히나 요런 곡선이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얘가 이제 두껍지 않게 옆에 옆선 두껍지 않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편입니다. 네, 뭐 대바늘은 그냥 계단대로 그리면 되는데 코바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롭다는 거는 내가 뜨기 나름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떠서 이제 코 줄임을 했을 때 옆선이 두껍게 되지 않게,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원단으로 생각을 하죠. 원단 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천처럼 이렇게 편편하게 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린 이건 천은 아니죠. 예, 실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 대부분 예, 아마 저뿐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도안을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다 비슷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수정된 도안은 아니고요. 미리 초안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코바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예, 무늬 뜨고 편물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센치 재서 계산한 후에 내가 사이즈를 미디움을 할지 라지를 할지 뭐 스몰을 할지 결정을 하잖아요. 가슴 둘레와 뭐 아몰 이런 거 다 계산을 하는데 저는 제 뜨는 이 손 힘에 이 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떠놓은 이걸로 산출을 하죠. 저와 다른 분이 떴을 때 이게 게이지, 즉 이 뜨개물이 작게 떠지는 경우가 있고 더 크게 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마다 다 틀리죠. 뜨는 게 힘도 다 힘 조절도 다 틀려요. 누구든지.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공개하는 네, 기준은 제 손땀에 의해서 계산된 그 공개 도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제가 뜨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제 가슴둘레나 뭐 이런 걸로 임의대로 제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산출을 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품이든 특히 코바늘 같은 경우는 이게 뜨개물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은 꼭 미리 아시고 이제 제가 사이즈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뭐 저보다 이번에 뜰 작품이 사이즈가 이제 본인보다 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늬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바늘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무늬 길이나 넓이를 바꿔주시는 방법뿐이 없는데요. 무늬 길이나 넓이는 제가 여기는 이제 한길긴뜨기 우리 무늬 보면 예, 여기 다 보면 한길긴뜨기잖아요. 한길긴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이거를 뭐 두길긴뜨기로 변형을 한다던가, 예, 여기서 기본 코스가 7코인데요. 7코가 아니라 9코로 해서 무늬를 뭐 하나를 한길긴뜨기를 더 추가한다던가, 이렇게 요령껏 하시는 게 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고 게이지 산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정말 그 작품이 뜨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바늘을 바꿔주시던가,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실과 바늘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정말 우연찮게 어떻게 좀 게이지가 똑같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 떠놓은 밭뜨개물을 가장 비슷하게 이 게이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다시 이걸 도안을 만들어야 되나. 그럼 도안 만들려면 사실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만들었던 도안을 다시 뒤엎어서 또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방울뜨기 무늬를 요 핑크색 펄사는 이제 한길 긴뜨기로 했는데, 두길 긴뜨기로 했는데요. 요 그라데이션은 제가 3길 긴뜨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티브를, 사이즈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키우든가 아니면 바늘을 바꾸든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실 전체를 바꾸고 실과 바늘을 동일하게 하시던가 그 방법뿐이 없어요. 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도안을 만들어서요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